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우리나라 말고도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제 느낌인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못해요? 나도 뭐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쓴소리만 많이 했는데, 네가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우리나라인데 그래도 어느 정권이든 간에 좀 내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해. 구독자 또 포함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나라가 역대 한 20, 3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못했었나? 라는 근거로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조금 감정을 좀 추스리고 아니 그냥 조금 다른 결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이 나라에 이렇게까지 실망을 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들이 꽤 있어. 좀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매번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무주택자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그다음에 이런 사회 취약계층들, 취약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은 내 집장만이 점점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정부 정책에서도 신혼부부나 또는 청년주택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약화 많이 하잖아.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신혼부부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 몇 퍼센트일 것 같아? 글쎄요. 한 30%? 30%? 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일단 높이 잡은 것 같아서. 높이 잡은 것 같아서요. 일단은 인구 절반이 이제 수도권에 몰려 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50% 이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초혼 연령이 늦어진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네. 대충 찍었구나.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10쌍이 결혼하면 4쌍 이상이 갖고 시작하는 내 집을 갖고 시작해.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근데 서울 포함이라서 이런 거고, 지방만 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이 비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세로 시작하거나 하는 비율이 좀 더 있겠지만 지방으로 가면 50%가 넘어. 그렇구나. 그러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서 전 세계에 어느 청년들이 우리들 결혼해요 했을 때 집 가지고 시작하는 비율이 40%가 넘는 나라? 야, 이거는 그렇게 좋은 나라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물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더 높은 서비스, 더 질 좋은 서비스 요구해야죠. 저는 가끔 국회 가끔 방송 나온 거 보면 쟤네들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야 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세금으로 억 단위의 뭐 연봉도 받고 차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비서진도 제가 알기로 법정으로는 한 3명까지 꾸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더 고용도 하고. 그런데 아니 그거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 살짝 뒤로 하고 그냥 그동안 뭐 좌든 우든 왔다 갔다 하면서 쭉쭉 걸어온 여기까지가 신혼부부에서 적어도 40% 이상은 내 집에서 장만할 수 있는 선까지는, 그게 자가 부담이든 부모 부담이든 또 국가에서 정책자금 대출이든 하여튼 수치는 거기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 아닌가? 놀랍죠. 근데 형님, 제가 딴지 걸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정 수준이 되는 사람만 결혼을 하니까 그 정도 수치가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건 불편한 진실이야. 맞아.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거든요. 맞아. 그게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요소지. 그래서 유럽과 비교를 해봤어. 유럽은 신혼부부 말고 그냥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50% 살짝 넘어. 그러니까 50대든 60대든 20, 30대든 그냥 인생 토털리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50%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자가 보유 비율이 40%다.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내 집 아닌 데서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유럽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평생 자가에 살고 있는 비율이 50%인데. 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 능력이 초반에 있던 사람들은 내 집 장만해서, 그 부모 능력이든 개인 능력이든 간에 내 집 장만해서 결혼까지 꼬링한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초반에 능력이 없어서 혼기를 살짝 놓쳤을 때는 그냥 어느 점에 타협을 해서, 우리가 강남 3구에만 다 살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외곽이든 어디든 그냥 나 집 사서 여기서 내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비중이 우리는 유럽보다는 꽤 높은 거야. 왜? 우린 자가 보유율이 60%를 훌쩍 넘었거든. 그렇죠. 그러니 그 중요한 지적을 했어. 돈 되니까 결혼한 거죠. 그것도 있지만 토털 인생을 비교했었을 때도 완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악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얘기할 거는 너무 과한 평가다. 억지다. 그건 너무 과하다. 혹독하다. 혹독한 평가다. 자, 그래서 무조건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저도 맨날 때리기만 하니까 정말 잘못한 것만 있는가 했을 때, 아유, 그래도 선전했다야. 아유, 이 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거. 자, 그래도 더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우리가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문제로 삼는 게 강남 집값이 얼마다. 그리고 서울의 요지 집값들이 얼마다. 이 얘기만을 해. 그러니까 상위 한 10%또 상위 한 5%에 해당되는 주택 가격이 몇 %씩 올랐다를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지금도 지방의 집값이 아유, 빈집 많아요. 빈집 많고 떨어지는 데도 많아.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관전 포인트를 바꿔보자고. 아니, 지금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지방 집값은 그렇지 않습니다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서울의 상위 5% 집값과 대구 상위 5% 집값, 광주 상위 5% 집값, 일반 시, 군 단위, 강릉 상위 5% 집값 비교를 했더니 서울 집값은 쫙 달리고 다른 집값은 뭐 고만고만하게 계속, 아니면 강릉 같은 데 더 떨어졌잖아. 네.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그런데 이것도 관점을 살짝 바꿔보자 말이야. 서울의 하위 10%와 다른 지역의 하위 10%. 생각보다 가격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크잖아. 네, 그렇죠. 확 느낌 오잖아, 이거. 네. 지방에서도요, 아무리 지방이라도 아파트가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그건 뭐 아파트가 아닌 뭐 이런 거고. 그 아파트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찾아보면 있어요. 있긴 있어. 네. 그런데 그거는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방에도 뭐 푸르지오도 있고 자이도 있고 뭐 더샵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아파트가 서울 외곽 바로 붙어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서울 외곽도 아니야. 여기 일산의 그 아파트들, 그 호수공원 근처, 호수공원 뷰 쫙 보이면서 네, 네. 바로 나가면 호수공원에서 쭉 러닝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뭐 특정 단지를 언급해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코롱이라든가 네. 몇 개 있어. 네. 내 거기 과일 많이 갔었다고. 네. 갑자기 인석이 아버님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그 단지들 가보면 지금 가격 얼마일 것 같아? 그때 뭐 10억 안짝에서 3억이야. 어, 일산이. 일산이 호수공원 근처가 바로 앞이 3억이야. 4억이고. 그런데 우리 가끔 놀러 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거기 아파트 단지 비슷한 거? 비슷한 뭐 3억이야. 네, 3억이에요. 3억대야. 3억대 많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관점을 조금 달리 해보면 뭐 그 일산 거기가 하위 10%에 해당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것도 또 정정해드려야죠. 기분 상하게 해드리기 네. 쉽지 않으니까. 가격 상황에서 하위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 않아. 네. 차이가 크지가 않다고. 그렇죠. 몇 억 차이, 한 2억, 3억 정도 차이면 잡힐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이게 당장 서울만 벗어나도 그냥 서울 옆에 있는 위성 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위성 도시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이제 3, 4억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고요.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떤 사람이 강남에 와서 그거 사겠다라고 하면 이건 못 사지. 네. 그런데 서울에 진짜 내가 뭔가 뭐 살면서 직장생활 하려다 하겠다. 사실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또 이걸 또 정부를 두둔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2억 가지고 대출 이제 2억까지로 막혔는데 무슨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어떻게 사냐? 살 수 있어. 네, 그렇죠. 아까 일산이 2억이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대출이 나오는 돈이라면 1억 내가 그동안 뭐 한 얼마 모은 거에다가 정말 이 표현이 좀 격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이너스 카드론으로도 붙여가지고 그 집 살 수 있는 수준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억이면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는 해도 조금 이것도 과한 표현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포커스로 주택 정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크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택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 못 되고 있느냐를 또 평가할 때 지표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 상위 10%와 하위 10%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주택 정책 실패냐, 성공이냐 보면 상위 10%하고 하위 10%? 이건 우리 이렇게 해서 따졌을 때랑 상위 1%와 하위 10%를 가지고 따졌을 때 결과가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다르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달라. 일단 유럽과 미국 그리고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두바이 이런 나라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상위 1%와 하위 10%의 가격 격차를 가지고 부동산 양극화 막았느냐 못 막았느냐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디펜스를 엄청 잘했어. 왜? 우리는 베버리 힐즈 같은 대저택이 많지 않잖아. 네, 그렇죠. 기껏해 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네. 몇 개밖에 없어. 그나마도 뭐 200평 이상 맞아. 못하게 했었잖아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200평 이상 집도 못 짓게 한때 진짜 고압적인 조치도 있었고, 너 기억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상위 1%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파트야.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상위 1%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다른 채널에 보니까 자기 딸이 프랑스인데 뭐 자기 딸이 한국으로 시집 왔는데 아파트 들어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막 거의 울 뻔하고 아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니? 한국은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아파트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인원, 한남, 더일, 압구정, 현대, 반포, 원베일리 다 아파트에 살아요. 자, 그런데 제프 베조스 아파트 살아? 마이클 조던 아파트 살아? 아니겠죠. 아니야. 요즘 연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재벌 총수들 LG 구광모 회장님도 아파트 살아.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상위 1%와 하위 10%를 비교했을 때는 한국이 부동산 양극화를 가장 잘 디펜스한 나라예요. 그런데 상위 10%로 해버리면 이게 좀 달라져. 왜냐하면 상위 1%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야. LG그룹 회장님이 아파트 사시겠다고 오셨는데 그렇죠. 얼마라고요? 아, 나 지금 당장 입주해야 되니까 얼마 더 드릴 테니까 그런 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1% 아닌 10% 언저리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근처에 살고 또 그 아파트가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그 옆에 아파트도 올라가고 견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떼부자들이 아파트에 사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고급 프리미엄화 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우리의 눈높이도 높아지니 제가 돈 더 드릴 테니까 새로 재건축할 때는 전부 이태리 대리석으로 쫙 깔아주시고 뭐 이 안에다가 온갖 커뮤니티 다 넣어주시고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시공단가가 올라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그래서 10%를 비교하면 한국이 양극화를 개선한 부동산 정책을 한 국가가 아니야 또. 아 그리고 재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제 쉽게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딱 느끼는 사람들이 보통 연예인들이에요. 근데 헐리우드 배우들은 아파트 안 살잖아요. 안 살지. 근데 우리나라는 다 성공 신화가 누가 어디 아파트 사서 얼마 올랐고 이런 것들 연예인들 다 아파트 살잖아요. 맞네. 임영웅 드디어 떴더니 52억 현찰 주고 현찰 주고 뭐 마포에 샀대더라. 네. 맞아, 나도 봤어. 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살펴야 될 게 모르겠어요. 전 직업이니까 이렇게도 통계를 보고 저렇게도 통계를 보고 이렇게도 비교해보고 저렇게도 비교해보니까 야 이게 그래 그래도 저놈들이 꽁돈 먹고 간 건 아니구나 뭐래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맥락들도 꽤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방송을 중간에 혹시 보시다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뭐 좌가 잘했다 우가 잘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최근 한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좌도 잡고 우도 잡고 번갈아가면서 막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쁘지 않았다를 말씀해 주신 맞아, 거잖아요. 그거야.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정책이 조금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몇 개가 있어서 그래서 좀 나도 너무 때리기만 해서 내가 공부하다가 살펴보는 것들 중에는 아니다 이런 점들도 있었다 이 말씀을 또 이제 정중하게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내가 좀 얘기를 해봤잖아. 네. 그럼 너 이제 한번 너도 구독자니까 예, 그렇죠. 결론을 내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못하기만 한 거니? 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형님 얘기 듣고 보니까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했었을 때 지방의 부동산은요 지금 떨어진 데만 물론 고점 대비 떨어진 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속 예전에 비해서 올라왔잖아 물가 상승률처럼. 그렇죠. 근데 그 물가 상승률처럼 올라온 것보다 지방에 계신 분들의 실질 소득이 더 늘었어. 그렇죠. 지방에 새마을금고 다니는 분이나 서울에 새마을금고 다니는 분이나 급여는 동등하거든. 예.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요소가 주거비 안정인데 그렇죠. 그 주거비 안정이 서울의 일정 지역과 그 한정된 공간에는 물론 실패했지만 그것 빼고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역대 실패만 해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새마을 운동 때부터 정주 여건 개선하고 그 뒤에 뭐 혁신 도시를 비롯해서 새로운 인프라 조성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돼서 나름대로 성공한 면면도 많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킬레스. 서울 집값 문제 그리고 수도권 과밀이라고 부르는 이 문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그럼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냐 했었을 때 그렇죠. 이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사실 한 최근 10년 사이에 뭐 넓게 보면 20년 사이에 정말 그 세계 도시로 성장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주택 가격은 그렇게 막 높다는 살인적이다라는 생각은 맞아. 안 들어요. 세계적인 이 정도 급의 도시에서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건 서울 전체 면적을 잘 골고루 활용하지 못하고 강남 3구에 어떻게 대기업의 모든 본사가 거기 다 있고 일부 종로에 좀 있고 네. 이런 데만 있으니 다 거기 바글바글 몰려 살려고 하지. 도봉동이나 저기 또 도봉구나 아니면 은평구나 아니면 강북구나 이런 데도 좀 균등하게 뭔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했을 뿐이지 그런 지역은 아직도 저렴한 서울시에 있는 부지가 많아.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좀 더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이 서울도 무조건 또 실패하겠다고만 보기가 어려워.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 있어서 저 지적질하고 유권자 한 사람이니까 그럴 때 있지만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희망을 접고 이 나라 이제 끝났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고 이제 이제 나라 망조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대안 없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리고 비관론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비관론자가 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생각해가면서 이게 조금 더 미흡했으니 이제 요 부분도 고쳐보자, 요 부분도 고쳐보자 이렇게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